네, 국회에서는 2박 3일간의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야당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정치권 이슈 이중훈 정치평론가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정부 질문 이틀째, 오늘은 경제 분야 질문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불꽃 튀기는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주제 여보시죠.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잡은 이번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저는 추동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명심하고. 장관 들어가시고. 예. 지금 올림픽 이후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한미 정상이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니 근데 재개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못 밝히십니까? 아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해석이 나오는 것이지요. 네.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매년 치러오던 한미 합동 군사 훈련, 그것도 이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아니, 그 재개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도 말씀하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말씀드립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열병식은 열병식입니다. 항의할 겁니까? 중지를 요구할 겁니까?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장관입니까? 북한 대변인이십니까? 네? 아니 이거는요. 제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치열했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핵심 쟁점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국회가 요즘에 일은 하네요. 그죠? 오랜만에. 네. 경제 분야에서는 역시 이제 최근에 불거진 이제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대표적으로 이제 최저임금 관련한 그 적절성 논란, 이제 그 논란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사실 거래소 폐쇄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또 혼선을 또 겪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 분야 이제 질문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이게 뭐 부동산 대책이냐 정책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오늘 그 세 가지 이슈가 일단 뭐 가장 눈에 띄는 이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오늘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각 당별로 정말 저마다 다른 색깔의 질문을 던지고 또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어떤 내용들 오갔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재벌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 왜곡하는 사법부의 병폐는 극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나온 판결을 예상했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권력 분립상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50%를 초과하는 과도한 세율이어서 위헌이고 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2번씩이나 위헌입니다. 네, 미실현 이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 위헌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토초세 파동 때 이미 헌재가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에 부처마다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가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법무장관의 말씀은 그러한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말하자면 폐쇄를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왔던 국민의당에서는 어찌됐건 그 가상화폐 관련된 경제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서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각 당마다 좀 저마다 관심 갖는 주제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대변하는 진영의 그 논리랄까 이런 것도 이제 약간 이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관심사, 주된 관심사를 이제 지적을 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낙연 총리가 그 최근에 이제 뭐 단일팀 관련해서도 약간 그 말씀을 잘못하셔서 논란이 좀 이제 불거진 바도 있고 사과한 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좀 너무 좀 지나치게 좀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보니까 굉장히 목소리 톤도 많이 낮추시고 예, 그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네. 네, 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집행유예 예상 못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법부의 이제 판단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이제 자제하는 이제 그런 또 모습을 이제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지나치게 조심스러우시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죠.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일단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상하지 못했다는 대목은 뭐 총리를 비롯해서 뭐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재판부의 어찌됐건 그건 전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시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답변이 본질에서 약간 좀 비껴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없잖아 지금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오늘은 경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안보 이야기도 주된 이슈였거든요. 특히 조명균, 이낙연 두 사람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북한 대변인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 상황도 초래됐어요. 네, 뭐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계속 평양 올림픽이다라는 표현도 이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간 좀 톤을 낮춘 것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통일부가 자꾸 이제 북한의 그 예기치 못한 그런 행동들 또 최근에 뭐 열병식 관련한 그런 그 일련의 북한의 발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이제 내놓는 과정에서 너무 이제 북한에게 좀 유리한 듯이 좀 이렇게 북한 편을 들듯이 이렇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저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근데 오해를 좀 유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 대변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해설사 비슷한. 그래서 북한이 어떤 그 발언을 내놓으면 그것을 좀 해설하기 급급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죠. 열병식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뭐 꼭 이번 평창 올림픽을 의식해서 당긴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쪽 내부 행사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건 이제 북한이 그냥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냥 옮겨다가 마치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오해를 좀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이제 안 그래도 지금 평양 올림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싶은 자유한국당이 절대 놓칠 리가 없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부 차원에서는 어찌됐건 지금 돌아가는 판에 있어서 또 뭐 강하게 또 북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뭐 우려를 표시할 부분은 우려를 표시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측도 분명히 이번에 이제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할 때는 본인들만의 계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병식을 당긴 것도 그렇고 이제 대내외적으로 뭔가 본인들이 이제 선전선동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다 그래서 사실은 북측이 뭐 갑자기 다 이걸 뭐 보이콧을 한다거나 이런 그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능성이. 자, 그런 지점까지도 잘 계산을 해서 국민들 마음이 너무 상하지 않게 사실은 적절한 그 문제 제기는 계속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만경봉 92 만경봉호 들어온 부분과 관련해서도 북측이 아주 일방적으로 사실은 일정을 막 바꾼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적절하게 사실은 반응을 좀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저지시키는 노력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제 북한이 뭔가를 결정해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하면 남한 정부는 그냥 그것을 따르기에 급급하고, 뭐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미국하고 이제 미국을 설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런 식의 이제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저런 이제 약간 지적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뭐 정부의 고민은 좀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을 어찌 됐건 일단 좀 성사를 시켜 보고 싶은 그런 그 생각.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불상사,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북한이 워낙 그동안에 이제 보이콧 같은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급냉 국면으로 가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건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 제기를 한다 그래서 북측이 보이콧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전 적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좀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일단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연합훈련 언제 재개되냐 이렇게 캐물었는데 이낙연 총리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냐 하면서 버럭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국방부 쪽으로부터 충분히 지금 이낙연 총리가 보고를 좀 못 받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미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재개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미 했고, 또 미국 국방부도 곧바로 재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재개는 하는데 그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논의 중이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그 내용 그대로 오늘 이낙연 총리가, 그러니까 어제 총리가 답변을 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아예 그 재개 여부에 대해서 그냥 말을 안 하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도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평창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어지간하면은 강력하게 대정부 비판을 좀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안보와 관련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어제 그 정진석 의원과의 그 설전 부분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 올림픽 관련해서 한미 정상이 합의를 했다. 그러면은 올림픽이 끝나면은 어떻게 될지 알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 대답도 사실 뭐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개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뭐 그러니까 열병식, 미국 쪽에서 미국 정부가 열병식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저는 어떤 형태로든 그 열병식 부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북측에 좀 여러 차례 좀 전달을 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그리고 북한이 열병식을 강행하는 한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면 곧바로 빨리 재개할수록 북한의 그 주는 메시지가 좀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낙연 총리가 재개라는 표현을 뺀 것은 조금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오늘은 경제 분야 또 대정부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불꽃 튀는 설전이 이어졌는데, 가상화폐 정책 관련해서는 여야 한 목소리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그 가격 하락 부분과 관련해서 뭐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상당히 사실은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무부처만 벌써 지금 4번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은 이제 혼선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없지는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거품을 이제 꺼트려야 되겠다는 정책 목표는 그나마 좀 이제 비교적 선명했었기 때문에 그 목표는 일단 좀 어느 정도 달성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거품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만 우려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역시 그 버블 논란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외에서도 지금 적정한 시점에서 지금 버블이 꺼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선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정부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정책을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좀 더 명쾌하게 앞으로 정부가 교통 정리를 잘 해나가는, 특히 정부 내에서 교통 정리를 잘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선된다면 뭐 앞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내일은 이제 교육과 사회 문화 쪽의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 또 어떤 질문들 좀 정부를 상대로 좀 검증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앞두고 바른정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 탈당했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네, 여전히 서울시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의미로 저는 이제 읽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른정당하고 이제 어찌됐건 국민의당 통합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미래당을 창당한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그 미래당에서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서울시장
나오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지금 계속 직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의원 숫자의 면에서도 그렇고 두 당이 이제 합당 형태는 취하지만 사실은 국민의당 통합파가 좀 더 그 세력이 더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지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당내 경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그 안철수 대표가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렇다면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하려고 했을 때 예. 본인에게 경선에서 그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오히려 뭐 신분을 일단 무소속으로 있는 상태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마땅한 후보가 없다라고 전제하고 그쪽에서 뭐 일종의 이제 추대 형식으로 본인이 이제 그쪽 서울시장 후보로 가는 것. 뭐 본인은 자유한국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일단 이야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미래당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네. 그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를 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범야권 이제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소속 신분으로 그러니까 범야권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도 함께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원희룡 제주지사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마지막 남은 광역단체장이 아닙니까? 이 광역단체장마저 떠나면 시너지가 상당히 반감될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많이 아프죠.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가 이미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상당히 타격을 입었는데 원희룡 지사까지 이제 옮긴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근데 뭐 다음 주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원희룡 지사가 일단 뭐 설 전에는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원희룡 지사 역시 지금 오세훈 전 시장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소속 신분으로 있으면서 차라리 이 범보수 야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범보수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지금 겨냥해서 약간 좀 그 기회를 더 그쪽으로 열어놓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미래당에 몸을 실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예. 차라리 무소속으로 남아 있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지명도를 기반으로 해서 범보수 야권에서의 그 이제 최종 후보로 예. 낙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제 민주평화당이 또 새롭게 출범을 했거든요. 정치권에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제4당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래당이 가장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뭐 그 미래당에서 이제 비례대표를 이제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그러니까 숫자는 이제 일단 미래당 쪽으로 가는 이제 통합파 의원 숫자가 좀 많긴 한데 내막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예.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한 19대 19로 지금 이렇게 양분된 그런 그 상황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뼈아픈 대목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민평당 창당에 그 지금 이제 국민의당 현 지도부가 이제 아무도 참석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의식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네. 그런데 사실은 헤어질 때 좀 좋은 모습으로 헤어졌더라면 그러니까 앞으로 뭐 또 다른 통합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록 당이 이제 갈리더라도 그야말로 선거연대 같은 것도 이제 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너무 좀 이혼하는 과정이 경착륙을 하는 바람에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연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도모하기는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앞으로 전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오늘 입항을 했죠.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호 92호가 들어왔는데 쫙 저희 YTN도 계속 생중계를 했거든요. 좀 보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예, 뭐 16년 만에 방문입니다. 그 16년 동안 많은 또 남북 관계에 부침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던 시기도 있고 북한이 계속해서 6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했던 그러한 긴장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겁니다. 평창에 북한을 초청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등 북한 핵 문제에도 진전을 보자는 우리 정부의 계획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만경봉호 2002년에는 내부를 공개하는 이벤트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공개가 될까요? 그때와는 약간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는 무슨 일이었었냐면 1990년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시기였는데 만경봉호만큼은 그게 92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나름 새 배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뭐 콜라 자판기라든가 초코파이 등 자신들이 물자가 적지 않다. 우리도 이제 살만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부를 공개했는데 예. 뭐 지금도 우리가 요청한다면 보여주려고는 하겠지만 그때와 같은 선전의 목적은 없다. 그래서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공개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만경봉호가 오기 전에 그 북한에서 또 공개된 사진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여정이 평양역을 떠나는 예술 단원들 향해서 이렇게 이제 전송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좀 보시면은 그 왼쪽에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예술 단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에 그 빨간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바로 저 인물이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이 이렇게 공개적인 그 모습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드러낸 것, 어떤 포석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관할 업무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일단 추정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에서 지금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지금 맡고 있는 것으로 우리 통일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예술단이라고 부르지만 북한에서는 지금 이번에 내려오는 예술 단원들이 선전선동부 요원들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을 이제 선동하고 뭐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명백한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어찌됐건 대규모 그 선동단이 이제 남한으로 이제 가는데 그것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부장이 안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 이제 나온 것이고, 예. 여기에 역시 이제 각별한 이제 의미도 좀 그러니까 좀 있는 게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술단이 지금 우리 쪽에 와서 어떤 공연을 할지 그 공연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이제 거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남쪽 가요도 들어있다, 뭐 북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뭐 나중에 보면 알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뭐 우리 정부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약간의 우려도 좀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곡을 이제 이제 선정해서 이제 공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선전성이 강한 그런 그런 것들을 한두 곡 이제 중간에 집어넣으면 그 공연을 중단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좀 아주 좀 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대북 제재 오이사 조치에 위반되죠.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필요시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속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의 장에 복귀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만경봉호 오이사 조치 위반 논란이 있었는데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독자적인 제재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예. 목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을 평창으로 데려와서 어떻게든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다만 절차적 정당성은 지키는, 그러니까 사전에 예외를 적용하고, 또 뭐 미국의 독자적 제재라든가 그런 부분은 북한에 지급하는 물품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은 또 유엔 제북제재위원회하고 또 협조를 하고, 그런 절차를 잘 지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인 구상,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진정성 있는 진전과 뭐 미북 관계의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은 북미 간의 신경전이 여전한 것 같아요.
예, 뭐 북한 측에서는 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라고 하죠.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들 압살하려고 하면서 엄청나게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건 또 뭐 북한이 계속 해왔던 어떻게 보면 선전선동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체제의 정당성이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 거기서로부터 생존하는 것이 체제의 정당성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 강경한 발언이 나올 때마다 북한 정권은 그것을 상당히 강조해 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대화를 갖고 했으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그런 압박 같은 거 적대시 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자기들은 평화롭게 오히려 자기들은 핵을 보유했지만 평화롭게 잘 지내고 싶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북핵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예. 이것을 우리가 뭐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북한의 일반적인 행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펜스 부통령은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보겠다라면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미묘한 기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내놓은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강경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됐건 평창 올림픽에 와서도 북측 관계자하고는 가능하면 접촉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도 이제 내비친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계속 좀 하고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강경 메시지를 주는데 일단은 주력을 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모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특명을 내린다면, 그러니까 뭐 김영남 위원장하고 접촉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 자, 그리고 백악관 실세로 불리는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도 폐막식에 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방카가 오게 된다면 또 한국과 미국과 북한 사이에 또 어떤 기류가 또 흐르게 될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뭐 이방카가 스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게 일정 조정 문제가 새로 생길 겁니다. 북한은 고위급 대표단을 9일날 파견해서 11일날 돌아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폐막식하고는 중복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뭐 북한에서 새롭게 뭐 고위급 대표단이라든가 또 다른 대표단을 보내야지 뭐 이방카와 북측의 뭐 김여정의 조우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방카 측에서도 지금 김여정을 만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뭐 좀 그렇게 해서 우리는 관계가 개선됐으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쉽지 않다. 그 고위급 대표단 명단에 그 김여정 이름이 오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북한이 발표한 게 9일에 와서 11일에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방카가 오는 시기하고 일단 겹치지 않은 거죠. 예. 또 올지 관심이 모이는 사람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시진핑은 어떤 결단을 할까요? 뭐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지만 아직 가능성은 살아있다. 왜냐하면은 다음 동계올림픽이 북경입니다. 따라서 뭐 중국의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도 시진핑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진핑이 옴으로 해서 또 평창올림픽이 더욱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올림픽 차기 이제 2022년 올림픽인가요? 이제 중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사실 그 지난 올림픽 하계올림픽 때는 그 아베 일본 총리가 깜짝 등장하면서 런던에서 굉장히 이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주석은 그런 측면에서도 또 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은 이제 이 평창 올림픽 자체가 북한이 참석을 안 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썰렁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계속 이제 이 위기를 이제 고조시키는 그런 국면이 되면 이 해외에서 고위급 지도자들 참석도 어려울 것이고, 그랬는데 일단은 약간 이제 부밍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미국 쪽에서도 일단 뭐 펜스 부통령 정도 급이 지금 온다라고 전제한다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전격 참석할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전 하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미국을 의식한 행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방카와 시진핑 그리고 또 김여정까지 오면 참 괜찮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 그림이 완성될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